4차 산업혁명 시대에 착하고 똑똑한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생각코딩 연구소 대표 홍진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복잡한 생각을 코딩하는 법이라는 주제로 오늘 강의를 해볼 거고요. 먼저 복잡한 생각을 코딩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저는 현재 생각코딩 연구소 그리고 주식회사 생각플러스의 대표이사고요. 현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여기 근처에 있죠. 네, 거기 교육대학원에서 교육정보라는 전공을 하고 있어요. 네, 교육정보는 미래 교육이나 컴퓨팅 사고력, 인공지능 등등을 연구하는 곳이고요. 네, 저는 여기서 열심히 많은 분들에게 더 컴퓨팅 사고력, 그리고 범주적 사고력, 창의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융합적 사고력, 이 5가지를 저는 미래형 사고력이라고 정의를 해봤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로 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능력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래요.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학생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대상한테 강의를 하고 있어요. 성인들한테는 기획력이라든지, 그리고 또 문제 해결 기술, 보고서 잘 쓰는 방법이고, 학생들에게는 어떻게 생각을 논리적이고 구조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 그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혹시 정의란 무엇인가는 책 들어봤어요? 아니요. 안 들어봤어요? 네. 상당히 유명했던 마이클 샌델이라는 하버드 대학교 교수의 책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줄 수 있는 선물은 이런 능력을 조금이나마 갖도록 해주는 능력이에요. 이게 뭐냐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이렇게 구조도로 만들어낸 거예요. 네. 사실 책 읽어도 기억이 안 나죠, 우리가 보통. 네. 근데 읽으면서 나만의 어떻게 보면 재구성을 하고 핵심을 뽑아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구조도로 만드는 거죠. 제가 책을 이렇게 요약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뭘 요약하고 싶겠어요? 학교 공부할 때는? 교과서, 문제집을 요약하고 싶겠죠? 여러분들은 오늘 이 강의를 들으면 조금이나마 이런 능력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보여줘 볼게요. 제가 가르쳤던 학생이 3개월 배우고 이런 거를 만들어 왔어요. 역사 교과서를 이렇게 구조도로 만들어낸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다양한 공부법, 학습법이 있겠지만 핵심은 딱 하나예요, 결국은. 어떻게 정보를 내 것으로 만들어낼 것이며 그걸 어떻게 말과 글과 행동으로 유창하게 잘 표현해낼 것인가. 그거가 제일 핵심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중학교 때 공부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도 중학교 때까지는 학원 가서 영화 보면 어떻게 했어요? 달달달 외웠죠. 그래야 시험을 잘 볼 수 있으니까. 네. 근데 그런 공부 방식이 고등학교 때 오니까 안 통한다는 걸 느낄 거예요. 그렇죠? 그냥 암기해서 되지가 않죠. 암기 과목 아니고는. 네. 그리고 시험을 잘 봤어도 그 다음날 되면 다 잊어버리고, 또 내가 아무리 성적을 잘 받았어도 그 내용에 대해서 말로 해보라고 하면 말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 저 같은 경우도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좀 했다고 생각했는데 졸업사진으로 유명한 고등학교 있죠. 예. 의정부 고등학교. 예. 그래서 거기를 졸업했거든요. 예. 거기를 졸업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학교를 들어가려면 시험을 보고 들어갔었어요. 비평준화 고등학교여가지고. 근데 제가 중학교 때는 바에서 한 1, 2등 했었는데 의정부 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 바에서 15등을 한 거예요. 분명히 나는 똑같이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는 진짜 머리가 나쁜가? 나는 똑같이 열심히 공부하는데 왜 나보다 저 학생들은 공부를 잘할까? 네. 그래서 3년 동안에 상당히 열등감 속에서 살아왔던 것 같고, 그러다가 결국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대학교로 왔어요. 그래서 대학교 때부터 저의 목표는 능력을 갖고 싶다. 진짜 능력 있다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 그런 거를 고민하고 교육 전문가분들, 자기개발 전문가분들을 많이 찾아다니면서 진짜 치열하게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속독, 속청, 마인드맵, 최면, 등등 웬만한 자기개발 방법들은 다 섭렵했다고 해야 될까요? 다 해봤었고, 그거에 대한 마지막 제 10년에서 15년 정도 연구의 결과물이 여러분들이 오늘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현재 교과서로 만들어졌어요. 인천교육청에서 현재 3과목의 교과서가 만들어졌고,
지금 예비 심사를 합격했거든요. 내년부터는 학교에 공교육이 보급이 될 거고, 그리고 내년에 초에도 제 책이 나와요. 김영사라는 유명한 출판사에서. 네. 그만큼 성인부터 학생들까지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인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겠지만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법이 무엇인지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분야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1교시 때 말하고 싶은 내용은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법이에요. 혹시 내가 논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나 논리적이다. 네. 아마 학생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수님들까지도 스스로가 그렇게 논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대부분. 네. 시중에 논리와 관련된 책들을 보면 다 형식 논리학이에요. 수학같이 뭐 P는 Q, 이런 뭐 무슨 부정의 오류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진짜로 실용적으로 논리라고 볼 수 없는 그런 논리 공부들이 많은데 오늘 제가 1교시 때 알려드릴 내용은 여러분들 바로 지금 이 1시간 만에 여러분들의 기억법 그리고 학습법이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한번 잘 들어주세요. 네. 그러면 한번 제가 문제를 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우선. 이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펜은 내려놓고 30초를 줄게요. 30초 줄 테니까 눈으로만 보고 암기를 해보는 거예요. 시간 드립니다. 시작. 확인할 거예요. 이 테스트가 여러분의 논리적인 사고력, 인지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땡. 네. 다 읽었죠? 펜 있으면 종이도 없나요? 종이 없나요, 여러분? 종이 없어요? 네. 그러면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외워보시겠어요? 머릿속으로 내가 몇 개 외웠는지 한번 해보세요, 직접. 핸드폰 있으면 스마트폰 해도 돼요. 스마트폰에 한번 적어볼까요? 스마트폰 있는 친구는 네. 스마트폰 메모장에다 한번 적어봐요. 네. 맞아. 당근 애기 처음부터 초콜릿 소독권 몇 있죠? 먹고 싶은 거 아니야? 잼. 네. 딸기 우유 바나나 캔디밖에 기억 안 나. 10초 줄게요. 한번 적어보세요. 스마트폰으로. 직접 해보는 게 중요해요. 이 문제는. 네. 그러면 제가 한번 다시 답안을 보여줘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근데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 적은 게 만약에 포도껌 무라고 적었으면 여러분들은 나는 이걸 순서대로 기억했다. 그쵸? 라는 거를 증명하는 거죠. 네. 근데 제가 순서대로 외우라고 했나요? 그런 얘기 없었죠. 근데 여러분들은 포도껌 물을 자연스럽게 쓰고 있어. 그쵸?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앞으로 어떤 것을 기억하고 공부하면 여러분들은 항상 열심히 공부하더라도 그 다음날 되면 잊혀지는 진정한 공부가 아닌 주입식, 암기식 공부를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정말 공부를 잘한다는 사람들, 능력이 있던 사람들은 저렇게 순서대로 기억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한다고 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학생들에게 몇 가지 테스트를 해볼 작정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공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기억에 관한 것부터 시작합니다. 학생들은 지금 단어와 그림이 섞인 100개의 카드를 보고 있습니다. 많은 양의 정보가 한꺼번에 주어졌을 때 이것을 얼마나 많이, 얼마나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는가 하는 여기 앉아있는 8명의 학생들이 상위 0.1%라고 불리는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뭐 펜실베니아 대학교, 스탠퍼드 대학교, 서울대 법대 등등 공부 잘하는 8명의 학생들이었고 이거의 비교 대상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었어요. 문제입니다. 그냥 똑같은 실험이 중학생들에게도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기초의 한 장씩 5분간 100장의 카드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EBS 다큐 프라임 공부 양도에서 했던 건데 실험을 이 학생들이 얼마큼 기억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순서 없이 섞여 있는 100장의 카드를 본 후 그 자리에서 바로 기억해 보기로 했습니다. 평소 학교에서 하던 공부와는 상관없어 보이는 문제인데요. 학생들은 얼마나 기억해낼 수 있을까요? 37명의 학생들이 기억해낸 것을 평균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네. 100개 중에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23개 정도를 기억했어요. 네. 근데 놀라운 거는 상위 0.1%로 불리는 이 학생들은 얼마큼 기억했냐면 46개. 네. 거의 약 2배 정도 더 많이 기억한 거죠. 뭐 어떻게 이 학생들은 이렇게 많이 기억할 수 있었을까요? 그거를 이 학생들의 답안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할 만한 것은 답안지의 내용이었습니다. 8명의 학생 모두 항목별로 묶어서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마치 항목을 미리 제시해 두었던 2차 실험에서처럼 말이죠. 아예 제목을 붙여가면서 기록한 학생도 있었네요. 그렇죠. 네. 8명 학생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순서대로 기억한 게 아니라 항목별로 묶어서 기억했다라고 하고 있죠. 그렇죠? 네. 이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지고 가야 될 어떤 하나의 기억법이고 공부법일 거예요. 네. 왜냐면 이거는 우리의 두뇌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를 인지심리학에서는 범주화라고 해요. 범주화. 네. 근데 이 범주화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태어나서 신생아라고 했을 때 신생아가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 신생아들은 네, 엄마가 아닌 걸 구분한다는 거죠. 결국은 엄마를 알아야 엄마 덕분에 먹고 사니까. 네. 근데 여기까지는 동물도 하는 거야. 근데 인간은 언어라는 걸 배워요. 그 언어를 배움으로 인해서 동물과 다른 범주화 작업을 한대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걸 봐도 여러분들 뭐라고 할 거예요? 보통 볼펜, 뭐 펜이라고 하겠죠? 이걸 봐도 볼펜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근데 똑같은 볼펜이에요?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볼펜이라고 해요. 그렇죠? 이거는 삼색 볼펜이고 이거는 하나 볼펜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볼펜이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해요. 네. 만약에 각각의 이름을 다 붙이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동일한 게 아니라 유사한 걸 기반으로 범주화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아이한테 지나가다가 꽃이 보이는 거야. 장미꽃이. 얘야 저거는 장미꽃이야. 아니 꽃이야. 라고 하고 또 지나가다가 집에 있는 진달래를 보면서 저것도 꽃이란다. 그럼 그 아이의 머릿속에는 꽃이라는 그 범주가 머릿속에 형성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하나의 인간이 갖고 있는 생각 정리의 아주 기초인 범주화라는 능력이에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도 이미 있어요. 네. 혹시 매직 넘버 7이라 들어봤어요, 여러분? 여러분 핸드폰 번호 010 빼고 몇 자리예요? 4자리, 4자리죠. 8자리죠. 옛날 여러분들 부모님의 핸드폰은 번호는 7자리였죠. 그게 매직 넘버 7이라고 하는데 또 여러분들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몇 자리예요? 세보세요. 7개죠. 그 7개인 게 조지 밀러라는 프린스 대학교 교수의 논문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7개라는 게 우리가 20초에서 30초 동안 기억할 수 있는 양이 7 플러스 마이너스 2개래요. 네, 그때 연구에 따르면. 물론 지금은 조금 더 달라졌다고 하지만 이 7이라는 게 우리가 기억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문제를 한번 줘볼게요. 또 문제 줄게요. 네. 좀 잘 안 볼 수도 있는데 보이나요? 네. 0301 이거 보여요? 네. 갑니다. 10초 줄 테니까 한번 이거 기억해 보겠어요? 네. 5, 4, 3, 2, 1, 땡. 다 기억했다.
뭐예요? 03 네. 010 네. 4199 오, 네. 81 네. 92 오, 그래 잘했죠? 박수 쳐줄까요? 와, 멋있다. 네. 네.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친구는 이상하다. 나 몇 개밖에, 4개밖에 못 기억했는데 예를 들어 저 학생 어떻게 많이 기억할 수 있었을까? 뭐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범주화 중에서 청핑이라는 부분이거든요. 청핑. 청핑이 뭐냐면 이게 7, 매직 넘버 7의 7이 단순하게 7개, 단순 숫자 7개가 아니라 의미상의 덩어리가 7 플러스 마이너스 2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책을 읽을 때도 내가 책이 잘 안 읽힌다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너무 이렇게 단어별로 읽는 걸 수도 있어요. 글을 빨리 읽으려면, 잘 읽으려면, 글을 잘 쓰려고 하면 뭐든지 의미상의 덩어리별로 봐야 돼요. 글을 볼 때도 그렇고 어떤 걸 기억할 때도 그렇고. 봐보세요. 이거는 원래 이런 의미상의 덩어리가 있었어. 뭐지? 0301, 419, 815, 크리스마스. 그렇죠? 네. 이걸 여러분들 앞으로 이걸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그냥 글자를 보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의 문장을 보더라도 어떤 식으로 의미상의 덩어리가 만들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파악을 해야 돼요. 실제로 에픽하이 타블로도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했잖아요. 대학원까지 3년 반 만인가요? 네. 근데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속독법을 자기가 익혔는데 그 방법이 책 한 페이지를 가지고 이렇게 의미상의 덩어리별로 파악한 연습을 했대요. 중학교 때부터. 근데 그게 처음엔 잘 안 됐는데 어느 순간 자기 책을 그렇게 읽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갖고 왔으면 좋겠는데요. 그럼 아까 그 문제를 한번 볼게요. 네. 아까 이거였죠? 네. 그쵸? 네,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16개 단어였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여러분들은 항목별로 어떻게 묶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포도, 오렌지, 사과, 딸기, 바나나, 또 뭐 있어요? 귤.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을 뭐라고 하겠어요? 네, 과일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무, 또 배추, 양배추, 당근, 감자. 이런 거 뭐라고 하겠어요? 채소류, 그쵸? 야채류. 이렇게 하겠죠? 네, 좋아요. 그러면 우유, 버터, 칩. 이건 뭐라고 할까요? 유제품이라고 하죠. 네. 그럼 마지막으로 껌, 뭐 있어요? 젤리, 초콜릿, 사탕, 엿이 있어요. 이 5개를 뭐라고 할까를 한번 고민해봐요. 네. 군것질? 네. 단 거? 살찌는 거? 뭐 등등. 네. 물론 그렇게 해도 괜찮아.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더 중요한 원리를 알려주면 생각을 잘한다는 거, 논리적으로 생각한다는 거는 중복과 누락 없이 범주화를 해버리는 거. 그게 아주 중요한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열심히 잘 묶었는데 이게 중복돼 버리고 누락돼 버리면 열심히 기억하다가도 나중에 헷갈리겠죠. 이게 섞이겠죠. 머릿속에서. 그래서 맥켄지 앤 컴퍼니라고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가 있어요. 거기서는 신입사원 때부터 이 문제 논리적 사고의 방법을 연습시키는데 그 방법 중에서 제일 중요한 원칙이 중복과 누락 없이 생각을 하려고 하자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군것질과 단 거라고 했는데 그렇죠?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중복이 발생돼 버려요. 여러분들이 외웠던 단어들이. 그렇죠? 왜요? 다 단 거죠. 위에 다 군것질이죠. 우유도 살찌죠. 그렇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의 생각이 지금 중복돼 버렸어.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몇 개밖에 안 되는 거니까 상관없지만 어떤 공부를 하거나 네, 어떤 시간 관리를 하거나 문제 해결할 때 이게 뒤섞이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네. 초반부터 이거를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5가지를 묶을 수 있는 하나의 중복과 누락 없이 묶을 수 있는 하나의 범주는 과자류라고 했으면 되겠죠. 그렇죠? 과자류라고 하면 다른 것들과 분류가 돼요. 그렇죠? 네. 그럼 한 가지 더 문제 줄게요. 나는 과일과 채소를 합쳐가지고 이런 항목으로 만들어 보고 싶다.
뭐가 있을까요? 식물? 농산물? 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많은 친구들이. 근데 이러면 또 뭐가 문제예요? 식물이라고 했을 때 어떤 단어가 떠올라요? 밑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떠오르는 게? 그렇죠. 나무 이런 게 있을 것 같아. 풀, 나무가 있을 것 같아. 농산물이라고 하면 뭐가 떠올라요? 바로? 뭐 쌀, 보리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단어 그 항목들이 과일과 채소를 바로 떠올릴 수 없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항목을 묶을 때는 바로 그 위에 있는 개념이 뭘까를 고민해야 돼요. 네, 그래서 과일과 채소를 합쳐가지고 우리는 과채류, 그렇죠? 첨가류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겠죠. 네, 이게 기초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의 기초예요. 이걸 잘하면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거에 기초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문제 하나 더 줘볼게요. 네, 이때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이제부터는 순서대로 기억하지 않는다. 전체를 보면서 여기에 범주를 만들어 보려고 한다. 네, 알겠죠? 준비 30초 줄게요. 시작. 십, 9, 8, 7, 6, 5, 4, 3, 2, 1, 땡. 네. 네, 스마트폰이나 뭐 종이가 있으면 종이에다가 한번 적어볼까요? 네, 그럼 한번 확인해 볼까요? 나 7개 이상 기억했다. 7개 이상. 7개, 8개, 9개까지 다. 6개 이상 기억했다. 네. 네, 그렇죠. 거의 한 6개, 대부분 6개 이상은 다 기억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럼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어떻게 범주할 수 있었는지를. 그렇죠. 드라이기, 다리미, 전자레인지. 딱 여기까지만 보면 초등학생들은 열이 나는 거요라고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답이라는 거 없어요. 원래 범주화라는 거는 10개 단어가 있으면 뭐 10만 가지 범주화를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을 만큼 우리가 다양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이 없어요, 사실은. 이거는요. 근데 여기서 스마트 체중계까지 하면 가전제품, 뭐 전자제품 할 수 있겠죠? 네. 또 침대, 책장, 책상. 이걸 보면서 우리는 가구류라고 했겠죠? 네. 그 다음에 강원도 별장과 또 아파트를 보면서 집, 뭐 주거 공간이라고 했을 것 같고,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보여드리면 부동산 이렇게 하실 거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그렇게 다양한 범주화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첫 번째 문제를 풀었을 때랑 지금 두 번째 문제 풀었을 때 확실히 달라졌죠. 네. 그렇죠? 우리가 그냥 순서대로 기억하는 것만이 답이라고 봤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네. 아까 놀랍게도 아까 그 중학교 2학년 학생들 23개 정도 기억했나요? 그렇죠? 23, 4개 기억했던 중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그 종이 하나를 줬어. 그 종이에는 10개의 제목이 써 있었어. 꽃 이름, 뭐 교통수단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외워볼래? 했더니 그 학생들이 40개 기억했어. 40개. 23개 기억했던 학생들이. 아까 46개 기억했던 학생들과 그렇게 차이가 없죠. 네, 많이 차이 안 나죠. 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한 번 테스트 가지고 그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기말고사 평균이 가장 많이 올라갔대요. 2학년 7반 학생들이 2학년 중에서. 그러니까 이게 공부랑 아주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어떤 거에 잘 기억하는 것만이 아니라 잘 생각하는 거에서도 아주 중요해요. 네. 그래서 문제 한번 줘볼게요. 만약 여러분들 여기 주변에 맛집 있나요? 없어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 강남 여러분들이 뭐 수능 끝나고라든지 강남을 뭐 강남이든 어디든 갈 거 아니에요? 네. 뭐 성형외과를 가든 네.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안과를 가든. 네. 저도 이제 강남역 쪽에 살고 있는데 강남역 맛집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 강남역 어떤 땅땡땡 맛집은 왜 사람이 많을까? 왜 이렇게 사람이 많지? 이 맛집에는? 이런 궁금증이 생겼어. 친구들과 함께. 왜 맛집에는 사람이 많을까요?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이야기해 보겠어요?
맛있어서, 그렇죠?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이걸 잘해요.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는 거예요. 기업가 정신 특강이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창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강의도 많이 하고 기업가 정신도 강의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포인트예요. 이걸 잘해야 되거든요. 사업계획서를 잘 쓴다는 거는 이거 시장 분석한다는 건 이걸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맛있어서 말고 저렴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네. 또 현장 수량으로 파는 것이 많아. 오, 좋네요. 그것도 또 네. 왜 장사 잘 될까요? 그냥 사람이 많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냥? 네. 맛집 검색했을 때 왜 가고 싶어요? 분위기가 좋아서. 분위기 좋아서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해보는 거. 그래서 20명 이내에 있는 사람들이 자유로운 분위기로 말을 해보는 거를 우리가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해요. 이건 알렉스 오스본이라는 광고회사의 부사장이었던 사람이 직원들이 하도 말을 안 해가지고 그 직원들의 어떤 아이디어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기법을 활용했다고 해요. 예. 근데 이런 것만이 생각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알고 있으면 반쪽밖에 아닌 거예요, 사실은. 보통 브레인스토밍이 창의적 사고 기법의 하나로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창의적 사고 기법이라는 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여러분들. 발산 기법과 수렴 기법. 네. 그러니까 확산을 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렴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브레인스토밍은 확산만 한 거죠, 우선은. 그래서 이 확산만 하면 안 되고 이걸 가지고 다시 수렴을 또 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했죠? 예를 들어 음식 가격이 싸서라든지 그리고 음식이 맛있어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범주화를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음식이나 메뉴죠. 이런 식으로 묶어보는 거예요. 또 사장님이 친절해서 알바생이 잘생겨서 그렇죠? 갑자기 윤식당에 박서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식당에 가고 싶겠잖아요. 그렇죠? 네. 그 두 개를 묶어서는 서비스라고 해볼 수 있고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요? TV에 나와서라든지 그렇죠? SNS에 많이 나와가지고 이런 것들은 홍보, 광고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여자 화장실이 안쪽에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청결해서 깨끗해서 분위기 조명이 좋아가지고 사진 찍기 좋은 조명이어가지고 이런 거는 내부 환경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주변에 경쟁사가 없어서 등등 그렇죠? 유동 교통이 좋아서 이런 것들은 외부 환경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생각난 대로 나열만 할 게 아니라 그냥 나열을 했으면 다시 한번 이거를 똑같이 아까 1번 문제 풀었던 것 같이 범주화를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목요연하게 딱 나오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음식과 예를 들어 환경과 마케팅과 이런 식으로 구분했다고 쳐봐요, 서비스. 그러면 이제 그 네 개의 제목에 따른 또 하나의 또 다른 그렇죠? 생각들이 나오겠죠, 그렇죠? 네, 그냥 나열했던 것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난 대로 나열만 할 게 아니라 공부도 마찬가지고 할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할 일 투두 리스트 해가지고 쭉 나열하잖아요. 과연 7일 동안에 내 투두 리스트가 다 달성됐다. 그런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네. 인간은 할 일 목록을 작성하면 계속 나열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대요. 네. 그래서 물론 쓰는 행위는 중요한 행위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할 때 나열만 할 것이 아니라 이거를 범주화해보고 구조화해보는 것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회사를 가든 그리고 창업을 하든 할 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항상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봐볼게요. 이런 식으로. 네. 조직 계획, 생산 계획, 개발 계획, 재정 계획, 마케팅 계획을 다 짜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 다 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떤 정체성과 브랜드와
배경과 목표로 내가 사업을 하겠다. 네. 이런 것들 다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어떤 사업을 하겠다. 네.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나왔겠어요? 아니겠죠. 저도 나열되던 것들을 계속 묶어보고, 이 묶었는데 또 빠진 거 없나? 검토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제 나름대로의 사업의 계획서가 만들어지는 거겠죠. 창업하시는 분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대부분 경험이 부족해서, 돈이 부족해서, 그런 정보가 부족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우리 경험이 부족한 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왜 직접 맨날 실패해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간접 경험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 간접 경험을 할 때도 책을 통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등등 경험을 해볼 수 있을 거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이렇게 그분들을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 잘 취합해가지고 정보를 수집해서 구조도를 만들어서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이 범주화라는 거가 생각을 중복과 누락 없이 하는 하나의 논리적 사고의 기초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당장 집에 가서도 할 수 있어요. 핸드폰을 한번 펼쳐보고 스마트폰을 한번 펼쳐봐요. 여러분들의 바탕화면을. 혹시 어플들이 한 10페이지까지 있지 않나. 이렇게 나열려 있지 않나. 그럼 이거랑 묶어보는 거죠. 한번 다시. 예를 들어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거 뭐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SNS, 소통, 소셜 등등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집에 가야 돼. 네이버 지도와 그렇죠? 카카오맵과 지하철 종결자 등등 이런 거 뭐라고 묶을 거예요? 그렇죠? 지도, 교통 이렇게 묶어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교육, 생활, 금융 등등 이렇게 묶으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음식점 가가지고 카페 가가지고 어플 못 찾아가지고 포인트 정리 못하는 일이 없어져요. 그렇죠? 네. 포인트 정립하려고 하다가 뒤에 그렇죠? 싸늘한 눈빛 때문에 그렇죠? 됐습니다 하고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어플들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집에 있는 어떤 핸드폰뿐만이 아니라 태블릿이든 PC든 이거에 대한 즐겨찾기라든지 폴더 이런 것들을 범주화 해보는 거죠. 네. 그리고 뭐든지 공부할 때도 네. 그냥 공부하지 말고 이 방법을 통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기억이 더 잘 나는 그런 놀라운 결과물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지금 단순하게 기억법이라 볼 수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봤을 때는 이게 기초예요. 이게 능력의 기초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우리 지금 올해부터 교육과정이 바뀌었거든요, 여러분들. 네. 그거의 목표가 그 교육과정 2015년도 개정교육과정의 목표가 핵심 역량이라는 교육이에요. 핵심 역량 교육. 그리고 그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겠다라는 되게 큰 뜻으로 목표가 있지만 그 핵심 역량이라는 것은 결국 인지 역량, 그리고 주도 실행 역량, 그리고 사회 정서 역량. 네, 이런 부분들이 다 우리 역량의 구성 요소거든요. 근데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1교시 때 배운 내용이 인지 역량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여러분들이.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갖고 갔을 때 물론 나머지 것들도 사회 정서 역량이라든지 실행하는 역량도 물론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인지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하나의 기초, 이 원리를 알고 있으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얼마든지 응용할 수가 있어요. 공부가 됐든 시간 관리가 됐든 그리고 그렇죠? 독서가 됐든.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원리들을 의식적으로 계속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원래 하던 방식대로 하면 이제는 안 되고 이걸 했을 때, 이게 익숙해졌을 때 조금 더 생각을 잘 정리하는 사람, 복잡한 생각을 잘 코딩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